필라테스 창업 절대 하지 마세요. 하지 말라면 그냥 하지 마세요. 수천만 원 아껴 드리는 거니까 제 말 믿고 제발 하지 마세요. 누구나 하는 것 같으니까 무작정 창업해서 1년도 안 돼서 폐업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필라테스 창업하려는 분들 중에 의외로 비전공자들이 더 많다는 거 알고 계세요? 우연히 취미로 필라테스 시작했다가 너무 빠져들어서 창업까지 고민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비용은 얼마 들고 몇 살에 시작하는 게 좋은지, 센터 평수는 얼마나 되어야 하는지 궁금한 게 많으실 거예요. 죽어도 필라테스 창업을 해야겠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내용을 꼭 적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대로만 하셔도 수천만 원 아껴 드리는 거니까 집중해서 해보세요. 자, 필라테스 창업 수천만 원 아끼는 방법 3가지로 나눠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비용, 시스템, 퍼스널 브랜딩입니다. 먼저 비용부터 말씀드릴게요. 제일 중요한 거죠. 초기 투자금은 얼마나 되는지, 회수는 언제부터 가능한지 궁금하실 거예요. 요즘은 물가도 많이 올라서 인테리어 비용도 정말 비싸졌죠. 제가 창업할 때는 평당 100만 원 정도였는데 이제는 최소 1.5에서 2배는 올라간 것 같아요. 그래도 비용을 절감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처음부터 깨끗하고 외관이 화려한 그런 상가를 무조건적으로 보지 마시고요. 돈 많으세요? 처음 창업인데 리스크 다 떠안을 수 있나요? 젊은 나이에 해보려고 창업이라고 해도, 하지만 여기서 돈 날리면 정말 불행하게 지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무리하게 인테리어에 돈 투자하지 마시고요. 최소 비용만 사용을 하세요. 실제로 제 사례를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저는 지금 센터는 30평 정도인데요. 1:1 전문 필라테스 센터다 보니까 층별로 프라이빗하게 있어서 저한테는 딱 좋았거든요. 그런데 이전에 45평 정도 되는 것도 할까 고민을 많이 했었고, 또 신축이었거든요. 외관도 이뻐서 여기서 하려고 했었는데, 근데 보증료 포함해서 거의 1억 가까이 들더라고요. 그러던 중에 지금 공간을 알게 됐고, 여기는 인테리어가 거의 70%는 마음에 들게끔 되어 있었어요. 기존에 카페나 옷을 판매하던 곳이어서 권리금 3천만 원을 부르더라고요. 그때 당시에는 코로나 시기여서 그것도 굉장히 비싸다고 느껴졌지만, 여기서 하면 7천만 원 정도에 할 수 있겠더라고요. 근데 사실 여기 말고도 먼저 알아봤던 것들이 훨씬 더 많았는데, 신축이 아니라 이미 같은 업종을 했다가 폐업을 했거나 네일 아트, 피부 관리샵 이런 데 있죠. 이런 데는 필라테스랑 인테리어 느낌이 좀 비슷해서 조금만 금액을 투자를 해도 괜찮거든요. 이런 데서 보증금 포함해서 3에서 4천만 원 정도면 할 수 있는 것도 정말 많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공간이 접근성이나 주차가 가장 편리했고, 인테리어도 추가로 할 게 많이 없어서 여기로 제가 결정을 했던 거고요. 제 컨셉과 맞았기 때문에 이 공간을 했던 거죠. 그래서 추가 보수 공사비 포함해서 7천만 원 정도에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저희 235점 가맹점 원장님들도 평수가 25평, 45평 이 정도 공간이거든요. 최소 인테리어만 하셨어요. 화려하게 인테리어를 하는 게 아니라 그냥 필요한 칸막이만 나누고 조명이나 탈의실, 벽 정도만 세우고 3에서 4천 정도 인테리어로 전부 다 하신 것 같아요. 여기에 룸 만들고 기구 비싼 거 넣고 하다 보면 1억은 그냥 훌쩍 넘어버리거든요. 같은 필라테스 센터인데도 비용이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나죠. 그러니까 그냥 몇 군데 보고 바로 인테리어 하지 마시고요. 시간을 갖고 알아보다 보면 저렴하게 인수할 수 있는 곳이 정말 많습니다. 계속 발품 파시면서 천천히 결정을 하세요. 급하게 결정하지 마시고 초기 인테리어 비용을 아껴야 원고 매수할 수 있는 시간도 줄어들고 초기 리스크도 줄어들 수 있겠죠. 만약 7천만 원을 투자할 거면 5천만 원으로 산다 생각하고 알아보시고 2천만 원은 비상금으로 비축해 두세요. 다시 한번 말하지만 창업 잘못해서 엄청난 트라우마로 고생하시는 분들 정말 많습니다. 해보지도 않은 거면 리스크를 줄이면서 조금씩 확장해 나가셔야 된다는 거죠. 자, 두 번째는 시스템입니다. 제가 한 달에도 수십 명을 컨설팅을 하는데 시스템이 제대로 잡혀있는 분들이 거의 없어요. 강사분들도 시스템도 모르고 대표 원장님들도 시스템 없이 하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도대체 시스템이 뭔지, 어떻게 잡아야 하는지 막막하실 겁니다. 일단 추천드리고 싶은 영화가 있는데요. 맥도날드 창업자 이야기거든요. 영화 파운드라고 있는데 여기 보시면 시스템에 대한 부분을 굉장히 재밌게끔 설명해 놨으니까 꼭 한번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자, 어쨌든 고객이 우리 센터까지 오게 되는 경로를 말씀드리면 아래 이 단계를 거치게 되거든요. 무지, 인지, 탐색, 유입, 전환 이런 단계를 거치면서 고객이 우리 유효 고객이 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필라테스 생각이 없었거나 우리 센터 존재를 모르던 사람들이 우리 센터에 대해서 알게 되겠죠. 이렇게 무지에서 인지 단계로 넘어가게 되고요. 그럼 운동이 필요할 때 우리 센터를 검색하게 됩니다. 여러 가지 정보를 보고 후기도 보면서 믿을 만한 곳인지 탐색을 하겠죠. 강사는 경력 있고 실력이 있는지 여러 가지를 아마 알아볼 겁니다. 그 다음에 신뢰가 있다고 생각이 되면 센터를 방문을 하겠죠. 여기서 바로 등록을 하나요? 아니죠. 유입은 됐지만 정말 전문가고 비용을 내도 될 만한 곳인지 한 번 더 점검을 합니다. 이때 필요한 게 자세 분석을 전문적으로 해주거나 현재 고객이 갖고 있는 고민을 어떻게 해결해 줄지 상담을 통해서 전환을 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자,
자, 이 흐름 안에서 고객을 어떻게 응대하고 찾아오게 만들 수 있을까? 이게 바로 시스템이고요. 좀 더 디테일하게 말씀을 드리면 다시 무지에서 인지 단계에서 우리를 노출할 수 있는 방법은 광고입니다. 요즘엔 너무 네이버 플레이스, 당근 광고, 메타 광고 이런 걸 많이 활용을 하고요. 여기서 일단 노출이 되어야 잠재 고객들에게 인지가 되겠죠. 그 다음은 뭐 웹페이지나 블로그나 이런 걸 통해서 상세 내용을 볼 수 있게 만들어 두는 건데요.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게 그냥 보게 만들고 끝이 아니라 얼마나 많은 사람이 내 글을 봤는지 추적이 가능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웹페이지가 있으면 픽셀이라는 걸 심어서 얼마만큼 사람들이 접속했는지도 알 수 있고, 블로그는 조회수를 보면 되겠죠. 그럼 여기서 문의하거나 상담으로 넘어오게 되는데, 만약에 100명이 조회를 했는데 5명이 상담 문의를 했으면 5% 전환이 된 겁니다. 이 통계를 추적해서 비율이 낮으면 더 설득력 있는 글을 써야 문의량이 늘겠죠. 이런 식으로 추적이 가능해야 광고비를 더 올릴지 말지도 결정이 가능하다는 거죠. 광고를 돌려서 만약 1000명이 조회를 했고 10명이 문의가 와서 3명이 등록을 했으면 다음에 6명이 등록하려면 광고비를 2배 올리면 되겠죠. 아니면 광고를 좀 더 설득력 있게 해서 똑같은 비용을 내가 20명이 문의가 오게 전략을 바꿔도 된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센터를 방문한 고객들도 10명이 왔는데 3명이 등록을 하면 조금 아쉽잖아요. 그럼 내 상담 능력을 개선시켜야 더 많은 사람들이 등록을 하겠죠. 이렇게 통계를 통해서 어느 단계에서 부족한지를 점검하고 개선하는 이 전체적인 흐름을 잡는 과정이 시스템을 만드는 과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아마 강사 시절에 이런 거 배운 적이 없으실 겁니다. 지도과자 과정에서는 당연히 안 배우죠. 그냥 뭐 해부학 공부하거나 티칭만 잘한다고 운영을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비즈니스는 시스템이 없으면 무조건 흔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금방 말씀드린 것 외에도 잡아야 하는 인사관리 시스템, 뭐 고객관리 시스템 뭐 등등 있지만 가장 중요한 매출에 대한 시스템부터 꼭 잡고 가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에 고객관리 시스템에 대해서도 어떻게 하는지 말씀을 드릴 테니까 끝까지 보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엔 퍼스널 브랜딩입니다. 퍼스널 브랜딩이 되면 가장 좋은 게 뭘까요? 앞에서 말했던 광고비가 전혀 들지 않는다는 거죠. SNS에 글을 올리고 영상 올리는 건 시간이 들지만 무료잖아요. 비용이 들이지 않고도 노출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퍼스널 브랜딩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쉬운 일은 아닌데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거창한 것도 아닙니다. 브랜딩은 나는 어떤 사람들과 함께 하고 싶은지 이것부터 먼저 정의를 해보세요. 예를 들면 저는 외형만 가꾸고 단기적으로 효과를 보려는 사람들은 저와 맞지 않거든요. 저는 내면의 힘의 중요성을 알고 있고 꾸준히 장기적으로 자기 몸을 관리하는 것에 대한 중요성을 아는 분들과 함께 하고 싶었어요.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들과 함께 하고 싶다면 반대로 이런 내용을 콘텐츠로 만들 수가 있겠죠. 뭐 예를 들어서 단기적으로 효과를 보는 게 아무 의미 없는 이유, 뭐 외형적인 근육만 발달해도 여전히 허리가 아픈 이유, 당장에 5만원 아끼려다가 500만원 손해보는 고객 유형, 뭐 이런 식으로 콘텐츠를 만들어 본다라는 거죠. 결국 이런 내용에 반응을 하는 사람들이 장기적이고 내면의 중요성을 뼈저리게 깨달았고 당장의 비용보다도 장기적인 의료 비용을 절감하고 싶고 이런 분들이 제 타겟이 되는 거겠죠. 자, 이런 내용의 컨텐츠를 꾸준히 발행하다 보면 나와 핏이 맞는 고객들이 연락을 오게 됩니다. 이게 퍼스널 브랜딩이라는 거죠. 우리 뭐 세계적인 기업 만들 거 아니잖아요. 일단 우리 동네에서만 인지도 있고 먹고 살면 급한 불 끄는 거 아닌가요? 전국으로 뭐 세계로 나가는 건 일단 그 다음에 이거 해결되면 그때 하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자, 이게 브랜딩의 시작이에요. 브랜딩은 그 신념이거든요. 그래야 일관성도 생기고 꾸준히 같은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때 고객이 혼란한 게 사라지는 거죠. 고객은 이런 모습에 신뢰를 하거든요. 그리고 몸 관리를 제대로 하려면 위인 필라테스를 가야 된다, 뭐 이런 말이 나오는 거겠죠. 자, 여러분 제가 뭐 유튜브 100만 구독자, 뭐 인스타 10만 구독자를 보유한 거 이런 것도 아니잖아요. 사실 저희 센터는 인스타 계정도 없어요. 관리를 안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먹고 살았냐? 입소문만으로 5년 동안 버틴 겁니다. 신뢰 형성이 되면 고객 만족을 하는 순간 입소문으로만 계속 운영이 됐다라는 거예요. 비용 없이 고객들끼리 서로 영업사원이 돼서 소문을 내주는 겁니다. 얼마나 고맙습니까? 그런데 이제는 좀 SNS 운영을 좀 하려고요. 굉장히 좀 힘들거든요, 지금. 왜냐면 제가 뭐 이렇게 필라테스 업 외에도 교육이나 다른 쪽으로 사업을 하게 되면 제가 빠져나와야 되는데 SNS를 안 하면 못 빠져나옵니다. 그리고 진짜 아쉬운 게 마케팅, 브랜딩 다 필요 없고 본질만 열심히 충실하면 고객이 온다라고 말하는 분들 되게 많거든요. 맞습니다. 뭐 저도 그랬으니까요. 그런데 저처럼 돈을 더 많이 벌고 싶거나 뭔가 사업을 확장을 하려고 할 때 그때 뼈저리게 후회하게 됩니다. 마케팅 공부, 브랜딩 공부를 하지 않은 걸 엄청 후회하게 된다고요. 이게 안 되면 내가 다른 사업을 하고 싶어도 내가 빠지면 운영이 안 되잖아요. 이게 시스템이 안 잡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 말 믿고 꼭 해보세요. 그리고 사실 창업하기 전에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있는데
마지막에 말했던 SNS 활동입니다. 뭔가 갖춰줘야 SNS를 하는 게 아니라 지금 부족한 강사 시절부터 창업을 하는, 준비하는 모든 과정을 컨텐츠로 공유를 하는 거예요. 이걸 하루 이틀 할 게 아니라 몇 년 동안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몇 년 동안 가만히 여러분들 멈춰 계실 겁니까? 어차피 성장할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부터 성장 과정을 계속해서 공유를 하셔야 된다는 거죠. 이게 최고의 신뢰를 형성하는 방법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비용과 시스템, 퍼스널 브랜딩 정말 중요한 내용들을 많이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필라테스 강사들이 꼭 알아야 될 기본적인 그런 내용들을 더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싶은 분들은 아래 링크 클릭하셔서 영상을 꼭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870개 후기가 터졌던 6배속 교정 운동의 실물책도 무료로 나눔하고 있으니까 영상 참고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필라테스 비즈니스 코치 박영진이었습니다.